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까? 네.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부합까지 올라온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한덕 매니저님이 꼽은 시장의 맥심은요. JP모건 매수예요. 네. 이게 JP모건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네. JP모건은 지금 매수를 하라고 그런 의견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점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 지난주에도 이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서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날 시원한 반등 나왔지만은 어제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JP모건은 매수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와 그다음에 제가 보는 오늘 시장은 저점이며 매수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명분, 그러니까 지금 저점일 수밖에 없는 그 명분 세 가지를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JP모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JP모건의 이제 이 마르코 콜라노비 수석 전략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FOMC 의사록 여파에 의해서 지금 이 하락한보는 분명히 좀 과도하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분명히 과도한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더 높은 금리를 견딜 수가 있으니 저가 매수에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투자은행이 저가 매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보는 증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나스닥 지수의 반등폭인데 지금 화면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나스닥의 지수의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중에 2.7%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었고 바로 오전장까지 좀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돌려놨고요. 결국 올라와서 지금 보시면 강보로 마감했죠. 일단은 거의 3%가 빠지던 시장을 장중에 상승 마감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반등폭이 셌다는 이야기고 이 다우 분석에 의하면은 이 나스닥 지수의 하루 이 반등폭이 2020년 2월 이후에 최대다. 이 얘기는 거의 2년 만에 최대폭 상승한 거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그만큼 수급이 상당히 셌다는 이야기인데 이 주가가 빠졌던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긴축에 대한 기조는 1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악재가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스닥에 있어서 저감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장은 이 긴축이라는 이 조기금리 인상 또는 이제 지금 대차 대조법 조정 이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축은 악재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미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연설문까지도 좀 이미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긴축에 대한 부분은 거의 좀 소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긴축에 의해서 가장 많이 급등한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다. 여기까지 많이 보여드렸었죠, 제가. 자, 보시면 지금 1.8을 넘어설 때마다 미국 나스닥도 빠졌었고요. 우리 시장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1.8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폭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는 한 3, 4월까지 본다면은 2%까지 올라갈 텐데 이게 단번에 올라간다면은 시장 부담이 되겠지만은 좀 쉬어가면서 간다고 한다면은 결국 시장도 역시나 이 금리 인상을 좀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5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1.8 부근에서 어떤 상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상승 제한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대를 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시면 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고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틀째 하락 나오고 있죠. 제가 1,200원 돌파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1,200원 돌파한다고 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1,200원 정도에서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아직까지 외국인이 크게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 시장은 급등으로 이룰 수 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성장주에 있어서 어떤 몇몇 종목에 또 어떤 그 오해성 악재가 좀 있었고 어떤 투매 물량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오전장에 좀 변동이 컸던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세 가지 증거에 의해서 어쩐 지금 시장은 이 저점을 잡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밤에 지금 그 파월 의장의 어떤 청문회에서 시장 그동안 어떤 더욱더 매파적인 발언을 인상했는데 간밤에 공개된 그 연설문 그 사전 공개 등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밤을 지나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같은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되는 거지 절대 도망갈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커지는 와중에
반등할 듯 반등하지 않는 모습에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특히나 간밤에는 뉴욕이 부합까지 다 끌어올리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봤는데 네. 우리 시장에 그를 같이 가지 못하니까 너무나 아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최현대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조금만 더 이겨내보면 지켜내보면은 오를 것이다라고 하니 네. 힘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미국장은 좀 올랐는데 우리가 못 올릴 때가 공포가 또 제일 클 때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매 물량 내놓게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꼭 요럴 때가 지나가는 꼭 저점일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금 더 추가하게 나올지언정 지금은 갖고 버티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또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공략할 종목은 무엇인지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저희가 게임주를 최근에 이 낙폭을 잘 이용해서 매수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시원한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뭐 빠지고 있는 건데 먼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컴투스 홀딩스하고 위메이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 보시는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를 보게 되면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점 매수하고 나서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빠지고 있는데 이 P2E 게임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P2E 게임을 대표하는 컴투스 홀딩스, 뭐 위메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잡음이 나오고 있죠. 다만 조금 전에 보시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호재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손절가를 16만 원 잡아놨었는데 오늘 그 손절가 이탈했었고 위메이드를 보게 되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제가 제시한 손절가를 살짝 이탈했었거든요.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히려 이 낙폭이 심했던 이 P2E 게임주들, 성장주들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위메이드가 지금 이 드레이크 같이 하락이 나왔었지만은 드레이크 같이 되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위믹스가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위믹스가 지금 업비트에 오늘 상장되면서 다시 한번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6천 원 정도까지 빠졌던 위믹스가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9천 원까지 올랐던 걸 좀 보고 왔는데 위믹스의 가치 증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메이드가 좀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주 때문에 빠졌던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과한 낙폭, 지하를 뚫고 내려온 한 지하 2, 3층 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저점을 잡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P2E 게임이라는 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전 세계 지금 게임 회사들 또 국내 내놓으라는 게임 회사들까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까지 보시면은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MBN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말씀드렸지만은 이 CES를 지나면서 메타버스부터 지금 자율주행까지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인텔의 자회사 이 모빌아이 상장으로 인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3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런 시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이 안에서 잘 골라봐야 할지 종목 장세가 사실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탄산 리튬을 갖고 오셨어요. 네.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얘기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탄산 리튬 수혜주 하나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이 작년에 1,620만 원, 그러니까 원화로 1,6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5,760만 원까지 3배가 넘게 올라간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 인기의 배터리 소재값이 3배가 폭등하고 있다. 실제로 배터리에는 5%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워낙에 소재가 지금 뭐 핵심 소재인 것이고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격이 3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지금 이제 CATL 같은 이제 이 중국의 그 1등 배터리 회사죠. 지금 CATL 같은 경우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안 보고 매수를 한다고 그래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인맥을 이용해도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가격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있어 없어 해서 어떠한 가격이라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작은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해버리면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가격 불문하고 지금 뭐 물량 확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의 핵심 재료인 것인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산리튬의 풍기 현상은 한동안 뭐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고가이라도 어쨌든 탄산리튬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 탄산리튬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탄산리튬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이 이제 좀 흐리게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10월 달이고요. 11월 달에 살짝 올라오고부터 12월, 1월 동안 지금 이렇게 급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리튬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늘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리튬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업을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러한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했다라고 했습니다. 떠오르는 기업 있으신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유일 에너테크거든요. 실제로 유일하게 네. 유일 에너테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산리튬의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탄산 리튬 추출할 수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형택이라는 회사가 바로 탄산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 기업의 지분 18%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 에너테크가 탄산 리튬 수혜주로 불려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제형택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회수율 85% 수준의 높은 회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원자재값 상승기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제형택이다. 이 제형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유일 에너테크고요. 실제 이제 이 지분 관계 말고도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사인데 SK이노베이션에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SK이노베이션에 그 ESS 전환장치가 되겠죠. ESS 2차 전지 제조를 위한 설비 제조업체고 실제로 뭐 절삭기라든가 적층기 생산하고 있고 기존 생산 능력이 한 7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모장을 바탕으로 약 4배 이상의 어떤 그 이상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모를 통해서 현재 생산하고 있던 그 장비보다도 약 4배가 늘어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출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매출 증대와 이 탄산리튬 가격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유일 에너테크다, 테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한 번 들어오고 나서 오늘 또 한 번 들어오면서 일단은 지금 어떤 이 2만 원 초반에 있는 어떤 매물은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물 소화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목표가는 2만 6천 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5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2만 500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폐배터리 관련주로 뭐 영화테크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진짜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찐 수혜주는 제형택. 그리고 제형택의 지분을 보유한 유일 에너테크다. 그렇죠. 그리고 곧 상장하게 될 성일하이텍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사실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몇몇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게 2030년에는 상당히 커질 텐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보니까 좀 눈에 안 띄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5년에서 10년 뒤에는 확실히 커질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템베거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 정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잘 공부해서 판단하시면 투자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는 CBD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테마일 수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마 미국도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CBDC 관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CBDC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인데 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CBDC 속도 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 앱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이 CBDC를 공개할 것이고 아마 상용화를 시키면서 CBDC 1등 국가로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 중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미국은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BDC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고 실제 지금 디지털 위안화 앱을 시험판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갑 개설에서부터 관리, 송금, 거래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디지털 위안화 시험을 진행 중인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가능한 건데 나중에 뭐 점차 확대가 되겠죠. 현재 지금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요거는 가상화폐랑 틀린 겁니다. 가상화폐는 가격이 좀 들쭉날쭉하겠지만은 디지털 화폐는 지금 고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위안화랑 똑같은 건데 그거를 디지털 상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지갑을 통해서 이제 유통해서 이 비용 효율화가 좀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어떤 인명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뭐 약간 반대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전 세계가 또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하나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최근에 관련 이슈가 좀 생기고 있는 건데 실제 좀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또 다른 그쵸. 정부 하에 있는 디지털 네.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이제 그 통제가 불가능한 거고 네. 디지털 화폐는 이제 이 정부가 통제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더 이 관련한 테마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쵸. 저희는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저는 로지시스를 오늘 설명을 좀 들어봅니다. 네. 관련주 중에서 아직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제 수혜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산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회사고 그거를 이제 또 전산 장비를 판매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은 다 지금 금융권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거든요. 금융권하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 화폐가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로지스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벤 서비스 대행 요용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그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런 그 금융기관의 그 365코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입출금기 대행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된다면 그런 것부터 싹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수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융권에 이제 CBDC 도입 시 매출할 때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의 상용화를 발판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또 상용화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아마 뭐 조만간 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년, 2년 안에 좀 어떤 최소한 테스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쨌든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이 CBDC 상용화가 본다고 한다면은 또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모습인데 한번 올라오고 나서 주가 조정이 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상승 폭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800원으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8,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1,8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CBDC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로지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번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지금 오늘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 왜 하락이 나왔는가 또 제가 아까 전에 그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4시 20분부터 말씀드릴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